안녕하세요. 오늘은 잎꽂이 흙과 일반 분갈이 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잎꽂이 흙 같은 경우는 일반 다육이 분갈이를 할 때 쓴 흙과는 조금 다르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 하원에서 쓰는 그런 흙을 쓰기 때문에 잎꽂이를 할 때 빠른 성장을 하는 모습을 확인하기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이런 화원이나 농원 같은 농장 같은 데서는 일반 이 잎꽂이를 키울 때는 어떤 성분의 흙을 사용하고 어떻게 해야지만 잎꽂이가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편에 있는 이 오른편에 있는 흙 같은 경우는 상토입니다. 상토고 중간에 흙이 에스라이트, 이 가에 있는 흙이 일반 펄라이트나 산흙, 그 다음에 상토, 그 다음에 에스라이트를 혼합한 그런 흙입니다. 보통 일반 분갈이를 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를 믹스를 해서 분갈이 흙을 만들어 주는데요. 이럴 경우는 대부분의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균일한 성장을 합니다. 어느 정도 뿌리가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을 끌어올리는데 큰 문제가 없고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잎꽂이 같은 경우는 뿌리가 약하게 만들어지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참 더디게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크게 성장을 하지 않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잎꽂이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실패를 하는 이유가 오랜 성장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반 가정집에서는 이렇게 상토를 100% 해서 이렇게 심어 주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면 분갈이 용토를 치면 이렇게 상토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바크랑 이렇게 섞여서 있는 그런 용토가 올 텐데요. 그런 용토에다가 일반 흙을 섞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 상토에는 이렇게 바크처럼 이렇게 좀 거친 나뭇잎 그런 재료가 들어가서 약간은 뿌리 내리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오늘 사용하는 그런 꽃사랑토나 아니면 일반 부드러운 이 상토가 있습니다. 분갈이 상토가 있는데, 그런 분갈이 상토를 사용했을 때는 뿌리 내림이 일반 흙과는 좀 다르게 빠르게 내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잎꽂이의 생명은 뭐냐면 충분한 영양분과 뿌리가 어떻게 하면 빠르게, 실뿌리가 빠르게 화분 속에 퍼지냐에 따라서 이 성장 속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은 아마 다육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 텐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상토 같은 경우는 엄청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 뿌리 내림에 있어서 뿌리가 아주 원활하게 내릴 수 있는 그런 소재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 용토를 만져보면 아시겠지만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기 때문에 물을 주면 이 물을 빨아들이는, 그러니까 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간이 아주 길기 때문에 이런 상토 같은 경우는 뿌리가 물을 충분히 흡수하는데 어느 일정 기간을 두기 때문에 아마 잎꽂이를 하시는 분들은 이 상토로만 충분히 심어줘도 크게 빠른 시간에 크게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방울복랑금 이 자구들인데요. 어떤가요? 제가 한 달 전에 보여드렸던 모습과 지금 모습은 완전하게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5개가 성장을 아주 빠르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이런 자구들, 작은 자구들이나 잎꽂이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토 성분을 아주 높겠습니다. 이 상토 성분이 높을수록 성장은 빠른데 이게 또 단점이 좀 있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냐면 이 상토 성분이 화분 속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이 화분 속 열이 아주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 같은 경우는 이 줄기가 약한 이런 다육이 같은 경우는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100% 상토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성장기, 특히 3월, 4월, 5월, 6월까지는 이 상토로만 심어진 그런 잎꽂이나 아니면 이런 자구들이 충분히 자라는데 어느 정도 큰 도움을 주지만 여름, 특히 여름이나 장마철 같은 경우는 물주기에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이 100% 상토를 심으면 이 잎꽂이 같은 경우는 일반 다육이에
물 주는 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입꼬지로 키우는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물을 일주일 아니면 1.5주 간격으로 물을 줍니다. 물을 많이 주는데요. 이 어렸을 때 물을 주는 거와 이 어느 정도 성체가 됐을 때 물을 주는 거는 물을 흡수하는 그런 게 완전 다릅니다. 이 어릴 때는 물을 주면 바로바로 흡수를 하기 때문에 1.5주나 2주 간격으로 줘도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성장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는 1주, 1.5주. 그러나 상토가 100% 들어가면 상토 같은 경우는 물을 아주 담고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물음병이 좀 올 수 있다. 그러나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큰 도움을 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토로만 심어진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이 키우는 환경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 어떤 환경이 좋냐면 이 환기가 잘 돼야 됩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둬야지만 이 상토로만 심었을 때 그 물음병으로 인한 그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지, 그늘이나 아니면 눅눅한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100% 상토를 사용했을 때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집이 바람이 잘 통하고 햇살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 그러면 100% 상토를 심어줌으로써 성장을 유도하는, 특히 잎꽂이 같은 경우는 빠른 성장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나 우리 집이 일조량이 4시간 이하고 바람이 잘 통하지 않고 베란다라 그러면 100% 상토는 조금 위험합니다. 웃자람도 많이 있을 거고, 그리고 뿌리가 수분에 오랫동안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물음병이 올 수 있는 환경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빠르게 크는 그런 다육이가 좋다 그러면 아까처럼 상토로만 100% 심어주는 그런 방법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잎꽂이는 일반 용토로서는 빠르게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이 거름 성분이 많은 소재를 사용해야지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잎꽂이가 대략 한 4cm에서 5cm가 됐을 때 일반 흙으로 이렇게 갈아줌으로써 뿌리가 빠르게 이렇게 늙어가는 것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분갈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일반 용토와 잎꽂이 용토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육이는 빠르게 성장을 하는 그런 식물이 아닙니다. 천천히 오랫동안 살펴보고 즐기는 다육이지, 빠르게 키우려고 일부러 상토 성분을 많이 넣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키우는 게 다육 생활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육이 자꾸 죽어나가면 다육이의 실증도 빨리 느끼기 때문에, 특히 잎꽂이 같은 경우는 하는 재미가 좋습니다. 하는 재미는 좋지만 성장이 아주 느리기 때문에 이 기다리는 시간도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은 다육이 가격도 많이 내렸기 때문에 작은 자구를 구입해서 키우는 게 오히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는 다육생활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다육이는 참 재밌습니다. 키울수록 재밌는데 성장하는 모습이 매해 다르고 매 계절 다릅니다. 그러나 잎꽂이는 참 한 1년 동안은 변화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변화를 주고 싶다 그러면 상토를 한 100% 넣고 팍팍 크는 모습을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즐거움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